어머니, 말씀하신 돈입니다. 정연아, 정말 고맙다. 아이, 뭘요? 그 뭐 도와드릴 만 하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아, 맞다. 그 희수 잘 지내고 있죠? 그 남자친구 생긴 거 알겠죠? 무슨 우리 희수는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오는 애라서 그런 거 없다. 그죠? 뭐 어머니 말씀인데 믿어야죠.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약속한 거 안 잊으셨죠? 약속? 예. 이 돈 못 갚으면 희수 저한테 주시기로 한 거 말입니다. 예? 알지. 그죠? 그럼 뭐 됐습니다.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 희수야, 네 정연이 알지? 정연 오빠? 알지? 그 오빠 사채인가? 뭐 한다 하지 않았나? 아, 사채는 무슨 그냥 돈이 많아서 필요한 사람들 빌려주고 그러는 갑더라. 아. 근데 갑자기 그 오빠는 왜요? 혹시 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겠노? 그 오빠 이제 40대 아니에요? 근데 나랑 결혼을? 아, 돈만 많으면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별거 아니다. 정연이랑 결혼만 하면 돈방석이 안 는 거지. 우리 형편도 좀 피고. 마침 정연이가 니한테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 엄마 나 싫어요. 싫어도 어쩔 건데. 그동안 빌린 돈 못 갚으면 니랑 내랑 둘 다 죽는 거다. 엄마. 아이고. 잔말 말고 정연이랑 결혼해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야,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스만 왔는가? 조서방? 아, 예, 뭐 조서방 왔습니다, 장모님. 희수야, 뭐하노? 결혼할 사람이 왔는데. 엄마. 아이고, 우리 희수 여전히 이쁘네. 그 오빠 기억나나? 아, 네. 우리 희수가 조스방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희수야, 뭐하노? 빨리 얘기해라. 정연 오빠 저 결혼. 우리 희수 왜 뭐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어? 아, 오빠는 무조건 오케이지. 네 어릴 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다. 네? 그 말은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 그랬나, 조스방? 예, 장모님. 아, 맞다. 그 이제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아유. 그럼 그 남은 빚은? 싹 없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모님. 아이고, 그래, 가족인데. 희수야, 이리 와봐라. 저는 그렇게 엄마의 강박에 못 이겨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 니 왜 내 전화 안 받노? 어? 전화기가 어디 있더라? 니 혹시 바람 핀다고 전화 안 받은 거 아이가? 당신이 꼼짝도 못하게 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바람을 어떻게 펴요? 니가 집구석에 남자 끌어들이는지 내가 어찌 아노? 여보. 나는 니 못 믿으니까 집에 CCTV 설치할 거다. 하루 종일 감시하려고요.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뭘 너무해? 어? 초가까지 먹여 살리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됐고, 내 집에 사람 못 테니까 그래 알아라. 여보. 자기야.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남편의 감시와 의심이 뒤따랐고 저는 하루하루 메말라 갔습니다.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도 남편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내가 왔다. 뭐고? 뭐 이혼?
아이고, 참. 아니 뭐 집불도 없는 거 내가 같이 살아줬더만 뭐 이혼? 아 그래 뭐가 불만인데 그래?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뭐라노 누가 뭐 네 직이라도 하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거밖에 없어요. 뭐? 아, 그래 뭐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가? 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줘요. 네? 그래 알았다. 이혼해줄게. 뭐 사람 목숨을 살려야지. 대신에 내가 네한테 큰 은혜를 베푼다는 거 기억해라 알겠나? 에휴 참. 알아. 왜 이러시는데요?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핀 그년이지? 바람이요? 저 아니에요. 조정현이 내 남편이거든? 그 사람하고 이혼한 사이입니다. 뭐? 이혼? 나랑은 동거만 하고 법적으로 결혼은 이런 어린 기집애랑 했다는 거가. 하, 이거 진짜 인간 말종이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그놈한테 니랑 나랑 놀아난 거지. 네? 법적으로 니랑 결혼해놓고 나랑 동거 생활하면서 두 집 살림을 했다니까. 하, 참.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이제는 저랑 이혼한 사이니까 저랑 관계없는 일이죠. 그만 가세요.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요. 뭐? 첫사랑이니 뭐니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가. 진짜 믿을 구석이 어디 하나 없는 사람. 이혼한 사람이기에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수많은 내연녀들에게 시달렸고 직장과 동네에선 제가 상간녀로 소문이 나 더 이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혼까지 한 마당에 무슨 볼일 있다고 찾아왔노? 어?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당신 내연녀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저 혼인 무효 소송할 겁니다. 뭐? 혼인 무효 소송? 야, 그 이혼까지 했는데 그게 먹히겠나? 처음에 결혼도 당신이 우리 엄마 빚을 빌미로 해서 억지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이 정말 짓떨리기 싫었어요. 이제 소송하면 이혼녀가 아니라 당신하고 결혼한 적 없던 사람으로 그렇게 새 출발할 겁니다. 야, 뭐 법이 그래 호락호락한 줄 아나 이 바보야? 어? 아이고 참. 그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 네,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희수 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일인데. 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20대 초반의 노희수 씨는 집안의 빚과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줬던 조정현 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조정현 씨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조정현 씨는 수시로 노희수 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고 심지어 집에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 노희수 씨. 보다 못한 담당 주치의가 이혼을 권유했고 마지막 살 길이라 여긴 노희수 씨는 남편 조정현 씨와의 이혼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던 노희수 씨에게 조정현 씨의 내연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는 노희수 씨가 오히려 상간자였다고 소문이 나면서 생활이 곤란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참다 못한 노희수 씨는 전 남편 조정현 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희수 씨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 이제 혼인 무효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지영 변호사님, 먼저 이혼과 혼인 무효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혼인이 이제 해소되는 방법들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 이 중에 이제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 의사와 같은 혼인의 성립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요. 이혼은 혼인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혼인 신고가 수리되어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혼인이 해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론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법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법률 효과 부분에서 이제 체감상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혼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던 법률 관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면 무효는 말 그대로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고 소급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법률 효과의 소급 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법률 효과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이것도 역시 좀 요건이 엄격하죠. 네, 맞습니다. 그 혼인 무효가 되면 그간에 형성되어 온 관계들이 싸그리 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엄청난 효과가 있고, 이는 이제 가족 내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가 아닌 제3자와의 그 권리관계 안전 역시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엄격하고요. 우리 민법 815조는 혼인 무효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위장을 하는 혼인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일정 범위의 근친 혼일 때 근친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드라마에서 노희수 씨는 남편이 직접적으로 겁박하진 않았지만 또 엄마를 통해서 겁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노희수 씨 같은 경우는 혼인의 의사가 정확히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집안의 빚, 그러니까 엄마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한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좀 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이 실제로 문제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혼인 의사가 없는 때입니다. 가장 혼인이 가장 많은 경우고요. 판례가 이제 인정한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혼인 신고, 이제 연예인들이 토크쇼 이런 데서 가끔 언급을 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와 이제 심신상실자가 혼인 신고 당시에 의사 능력을 결여했을 때, 혹은 또 한쪽이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때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 노희수 씨 경우에는 이제 겁박의 정도, 과연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그런 의사 표시를 했을까, 혼인이 네. 성립됐을까, 이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예, 혼인 무효가 되면 말 그대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혼인을 전제로 형성됐던 그간의 모든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녀 부분입니다. 네. 혼인 무효가 되면 이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 자녀가 됩니다. 오. 다만 이제 그 부모 자식 관계, 친생 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 관련인데요. 혼인 관계를 전제로 상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부의 일상 가사와 관련된 건데, 부부는 일상 과사와 관련돼서는 제3자에게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가 되면 그런 연대 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친족 상도례 부분입니다. 지난달에 핫한 판례였죠. 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전의 사안이라면 남편이 처의 물건을 훔쳐도 이제 형이 면제되는 그런 경우인데, 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친족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요 노희수 씨의 이혼한 후에 혼인 무효 소송 가능하겠습니까?
최종적인 승소 여부는 이제 그 겁박의 정도, 의사결정의 제한 정도에 따라서 한번 따져보아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덕분에 노희수 씨가 적어도 소송 문턱에서 각하를 당하지 않고 과연 혼인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있었냐 그렇지 않냐, 즉 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전에는 이미 이혼이 된 상태라면 이미 남남인데 네. 다시 이혼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네.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서 불명예스럽다라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신고로서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였는데요. 네. 그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미 이혼을 해서 남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봤자 남남인 상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또 무효다라고 법원에서 확인 판결을 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판례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송의 필요성,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정도에서 차이가 엄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법원은 2024년 5월 23일 2020무 15,896호 사건에서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 해당 사건의 1, 2심도 과거의 대법원 판결처럼 원고 소를 각하했었는데 이게 이제 파기가 된 겁니다. 그 혼인 자체에 무효를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과거 판례처럼 이제 각하를 시켜버리면 국민이 내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판단, 온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네. 자, 그렇게 판례가 바뀌면서 어쨌든 희수 씨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자, 혼인 무효금 소송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인 입증 증거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결국 관건은 이제 그 의사 결정 능력의 정도, 얼마나 겁박을 당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혼인 신고 전에 사망을 했거나 부부 사이에 이제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와 이 사건 드라마 노희수 씨 경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뭐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혼인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등의 네. 상황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 공포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불가능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뭐 음성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뭐 의학적인 소견서 등을 조금 열심히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뭐 사기나 강박에 의한 뭐 혼인 취소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사실 혼인 취소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를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네. 근데 노희수 씨 경우에는 이제 사건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상으로는 혼인 취소도 가능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기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취소를 청구해야 되는 사건인데 네. 이 기간을 아마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아쉽네요. 예. 혼인 무효 소송이 최근에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 그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네요. 혼인 무효의 원인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장 혼인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건 뭐 거의 이기는 소송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고요. 네. 뭐 파이란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 영화긴 한데 실제로는 부부가 될 생각이 없으면서도 취업만을 위해서 혼인을 하는 그런 경우 얼굴을 못 보고 서류상 결혼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사건은 뭐 혼인 무효 소송이라도 변호사로서 별 어려움 없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노희수 씨 사건처럼 일방의 의사 능력의 정도
또 혼인 생활을 일정 기간 하기도 했던 정도고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승소까지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부딪혀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자, 노희수 씨가 그동안 참 힘들게 사셨는데 마지막으로 노희수 씨께 또 한마디 해주시죠. 혼인 과정은 물론 이혼 후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극도의 겁박을 느껴서 억지로 한 혼인이라면 지금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때가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진실에 맞게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실 때입니다.